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랑 주식 투자할 때랑 마인드가 네. 너무 달라요. 네. 근데 저는 부동산 없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투자의 그 기본 본질은 똑같거든요. 부동산은 우리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또 금방 팔아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한 30% 50% 오르면 일부라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하니까.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멘탈, 그 다음이 비중 관리인 것 같아요. 종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차 점지 기다리셔야죠. 새롭게 관심 두고 계시는 미국 주식 있으신지. 아까 그거 양자 컴퓨터. 양자 네, 컴퓨터. 네. 아, 그거 가을바람 월드님 비중 줄이셔서.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초대했다가 지금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잠시 보류하셨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최근에 급등했거든요. 최근 급등했잖아요. 네네. 원래 급등을 하면 조정이 올 수 있고 당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온큐도 몇 년 전에 사뒀던 거라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수량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1등을 많이 담고 이런 애들은 조금 담아요. 잃어도 상관없게끔. 네. 그래서 많지 않은데 그게 한 또 500% 가까이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타이밍 따지지 않고 샀습니다. 그 200만 원어치.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보여주고 싶은 네. 거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줄이셨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볼게요, 앞으로. 네네. 아, 기대됩니다. 미국 10월 소매 판매가 7,189억 달러, 전년 대비 0.4% 증가. 이게 그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였다고 하고요.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좀 둔화 우려가 나오면서 월마트와 타깃의 실적이 억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좀 물가 때문에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좀 소비의 둔화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 너무 전문가. 제가 진단하기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분위기 보면은 네네. 또 분위기는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경기가 약간 뭐랄까 침체다 혹은 경제가 위기가 온다 이런 그런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고 위기도 올 수 있는데 이런 불안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아직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때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두가 지금 괜찮다, 더 오른다 할 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걱정하는 거는 내가 주식 사놓은 주식 괜찮아? 이건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빠져나올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우려가 계속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마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들이나 수치들을 약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걱정되시면 비중 좀 줄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워런 버핏은 449조 원 규모, 사상 최대 규모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 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나는 내가 원하는 공에만 스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 투자하고 싶은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식을 좀 계속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금을 쌓아나가서 최근에 449조 규모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요즘 좀 사는 쪽으로 얘기 나온 게 도미노 피자, 네, 풀 코퍼레이션 수영장 관련 기업인데요. 이쪽 지분을 좀 인수했다고 해요. 네네. 주식을 팔고 이렇게 좋은 미국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는 워런 버핏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워렌 버핏은 원래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잖아요. 기술주 좋아하고. 근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원래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없고 소비재 좋아하시고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라서 싸게 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미국 시장에 지금 다 비싼 건 맞으니까 그분 입장에서 사고 싶은 주식이 없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도 그 할아버지 따라서 다 털고 나와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의 그런 이분의 심리를 우리가 너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얼마 전에 올타뷰티 투자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매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무조건 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따라서 또 도미노 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모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고 워렌 버핏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잠깐 홀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냥 본인 기준에서 주식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섹터가 어느 섹터냐, 앞으로도 한참 더 성장할 분야에 있느냐 이런 거라면 또 소비자랑은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런 판단을 여러분이 이제 각자 하시는 게 맞겠지만 저는 네, 그분과는 다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도 허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몇 년치 미래 가치를 다 땡겨와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이 상태대로 계속 있느냐? 계속 가느냐? 얘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뭔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올릴 테니까 그렇게 치면 앞으로 더 큰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떨어지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런 움직임에 계속 흔들리고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정말 이제 이 아이들이 AI에서 충분히 아웃풋을 낼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투자자의 도리가 아닐까요? 2008년에 미국이 망가지는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네네. 이후에 보면 미중이 경쟁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오히려 미국은 이렇게 또 경쟁할 상대가 생기니까 더욱더 투자도 많이 하고 네. 더욱더 성장하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고 또 그런 기업의 성장을 북돋우는 트럼프. 또 정책이 행정부. 많이 나오잖아요. 지원도 네. 워낙 많이 해주고 예. 네. AI 그렇다 관련 보니까 기업에도 지원금이 엄청 준비되어 있다고 기사에서 읽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따지면 아직도 그 기업들이 갈 길이 되게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4분기에 미국 주식 내부자, 즉 임원 등 이런 분들의 매도 비율이 23.7%를 기록하면서 2004년 집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연말 랠리의 낙관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내부자는 주식을 판다는데 심리는 그닥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분들은 많이 버시지 않았을까요? 이미 내부자면 뭔가를 준비한다기보다 그냥 많이 벌었으니까 이미 많이 벌었으면 네. 수익 실현할 만하죠.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고 근데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네. 또 아직 번 돈이 없잖아요. 젠스왕도 좀 오래 팔지 않았었어요? 젠슨왕은 아마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뭔가 팔았어야 됐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주식을 파는 게 이제 우리 회사가 더 이상 끝났다. 사이클 끝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머스크도 옛날에 테슬라 주식 엄청 내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진입하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좀 가지고 가면서 이 내부자들이 팔 정도 수익을 우리도 봐야 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3년은 일단 봐라. 네네. 물론 네. 그 사이에 시장이 갑자기 이 경기 침체나 위기는 갑자기 오는 거니까 네. 갑자기 시장이 그 2008년도나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막 절반 이상 폭락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현금을 좀 더 태우시면 저는 오히려 더 돈 크게 많이 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2019년, 20년 때 그렇게 해서 자산이 확 늘어난 거니까 오히려 그러면 기회인 거고요. 네. 네. 현 시점 올바른 미국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조언을 해주셨던 걸 저는 사실 답정너로 지금 질문드린 건데 저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을 최근에 채널에서도 네네.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요? 네. 아, 너무 바빠서 요즘 못 찍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올바른 미국 주식 투자법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주식이라는 걸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뭘 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왜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회사잖아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시고 망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좀 넓혀서 보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한다. 그것만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이 높고 뭐 비싸고 싸고 그런 걸 따지면 절대 투자를 못 하세요. 시작은 일단 뭐라도 한 주라도 사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대응이 일어나고 공부가 되고 경제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야 해리스야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기사를 찾아보시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한 주도 안 사시면 전혀 또 관심이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 이런 건 절대 오지 않거든요. 지금 환율도 너무 비싸고 계속 뭐 나스닥이니 S&P 500이니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데 언제 사요? 라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오겠습니까?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시장, 대형 시장에 여러분이 발을 담그시는 게 한 주라도 사서 담그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좀 무섭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 투자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고 다른 개별 기업이 많이 떨어질 때 얘네는 훨씬 덜 떨어지니까 그렇게라도 한 주라도 사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좀 공부도 하게 되시고 네. 알아서 관심도 갖게 되실 것 같아요. 한 주 사놓고 그 다음 달에 또 여유 생길 때 조금 더 사보고. 근데 진짜 딱 한 주만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북클럽도 가끔 하고 뭐 이래가지고 숙제를 네. 진짜 한 주라도 사보세요 이렇게 내드리면 네. 딱 한 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인가? 그때 S&P 500을 딱 진짜 한 주 사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벌써 10% 넘었다는 거죠. 무서워서 더 못 샀는데 그때 좀 더 용기 낼 걸 그랬다 이런 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사면 다음날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 있으면 여러분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손실을 봐도 괜찮은 정도만 먼저 한번 사보세요. 네. 그게 한 주일 수도 있고 10주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손실을 봐도 괜찮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 라는 그만큼만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코인을 지난 사이클에 사봤기 때문에 또 이번 사이클에도 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지 맞아요. 이게 어떤 흐름을 타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험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잃어봐야 돼요. 맞아요. 잃어도 보고. 근데 그 잃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실 뭐 퇴직금이라든지 뭐 엄청 중요한 돈, 뭐 전세금이실 수도 있고 이런 돈을 투자를 하셨다가 손실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심리를 못 버티시고 그래서 작은 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단기간에 얘를 좀 확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림에 보탬이 맞아요. 됐으면 네. 이러시는 건데 네. 그러면 항상 잃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심리 게임에서. 네. 느긋한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써야 될 돈이야. 몇 달 뒤에 써야 돼. 그러면 절대 그 돈으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한동안 이 돈으로 할 게 없어 라는 돈 100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 소수점 투자 있잖아요. 네. 1,000원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정너 저한테도 조언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일단 환전은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살려고 하는데 아직 못 샀어.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2차 전지 열심히 사시던데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늘 사던 거니까.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제가 아이들 주식 얘기를 할 때 현금 비중은 좀 가져가면서 네네. 반은 현금 남겨놓고 반 사시고 이런 식으로 네, 하라고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반반을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요.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약간 힘드시잖아요. 반반하면은 아니, 지금 돈이 현금 없는데 많으시네요. 네. 이거를 반반하면은 투자가 너무 조금 들어가고 그럼 수익도 조금밖에 안 그러니까요. 나니까 네. 이제 저보다 약간 자산을 키워야 되는 분들은 저는 7대3 말씀드려요. 70% 투자, 30%는 현금 갖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이 30%로 돈을 벌 수 있어요. 한 70%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약간 백화점 만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막 그래야 또 한 주 사라고 하면 막상 한 주 사보고 이거 괜찮네? 그럼 테슬라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애플도 사고 뭔가 나중에 메타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막 다 담으시거든요. 그러면 네. 또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테슬라 올라도 엔비디아 빠지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펀드 매니저다 생각하시고 내 계좌를 좀 비중 있게, 테슬라는 몇 프로 정도 담아야겠다, 엔비디아는 몇 프로 정도 담아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 자산이 뭐 1억이 안 된다, 한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너무 종목 많이 담으시면 떨어졌을 때 또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그 비중을 좀 먼저 세팅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B2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왜냐면 할까봐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앵커님은 소득이 좋으시니까 저 안 해요. 저 안 해요. 비트를 해도 그 빚이 부담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동산은 하는데 주식은 아직 그럴 깜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위기 오면 사람들이- 한번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긴 한데, 맞아요. 지난 위기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걸로 했었고, 이제 다음 위기에는 할 수는 있긴 할 것 같은데, 평소에는 굳이. 그쵸, 할 필요가 없죠, 네. 사실. 근데 이제 감당을 못 할 거면서 비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못하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내가 소득이 월등히 좋아서 뭐 몇 달만 일을 해도 금방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 언제나 나를 조급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서 쫓기듯이 투자하지 마시라, 이런 뜻이고, 방금 부동산 얘기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할 때랑 주식 투자할 때랑 마인드가 네. 너무 달라요. 네. 근데 저는 부동산 없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투자의 그 기본 본질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나의 태도와 주식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를 뿐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우리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또 금방 팔아버리지 않잖아요. 거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기분 좋지만. 그리고 얘가 한 2배, 3배 뛰었어, 내가 살던 아파트가. 그런다고 해서 뭐 화장실을 판다거나 뭐 절반을 판다거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한 30%, 50% 오르면 일부라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하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부 팔고 그걸로 뭐 쓰시잖아요. 여행 가시거나 뭐 가방 사거나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막 이런 걸 하시니까 주식으로는 돈을 번 사람이 없고 돈을 쓴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냥 벌어서 다 써가지고 쓴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의 어떤 성격이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투자는 다 똑같은데, 여러분이 주식을 너무 약간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수익을 내서 그거를 다시 재투자하기보다는 소비를 하시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단단히 묶어놔서 네네. 재투자를 한 10년은. 네, 일단 그래가지고 만들려고. 기본 10년. 10년 투자 클럽을 카페에서. 10년 투자 클럽 네, 손발을 아주 만드시려고요? 꽁꽁 묶어놓으려고요, 제가. 그러니까 수익 실현은 절대, 진짜 누가 좀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팔면 안 되는 자꾸 아니에요. 좀 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네. 약간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근데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뭐 여행 가는데 쓰고 이런 건 못하게 좀 손발을 묶어가면서, 비중 관리도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어렵잖아요. 네, 실제로 네. 좀 하면서. 근데 비중 지속적으로. 관리도 되게 중요하죠. 그게 전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멘탈, 그 다음이 비중 관리인 것 같아요. 종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등 사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너무 간단한데요? 그럼요. 그냥 그 1등 사서 내가 그냥 올바른 어떤 분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오르는데요. 자기만의 이 사업은 다 사이클이 있고 돌아가면서 자기의 맞아요. 때가 오기 때문에, 맞아요. 뭐 망할 회사를 사지 않았으면 적절히 타이밍이 되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이 멘탈.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고, 이 샀다 팔았다 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힘,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업황이 하락할 때 그때 괜히 이거 손실 더 나는 거 건져서 딴 데 가서 수익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갈아타기요. 근데 그럼 그랬을 이제 때 손실이 갈아타면 커질 경우가 거기서도 일정.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투자를 더 배우고 마인드와 멘탈을 정립해야 2차 전지 된다. 기다리셔야죠.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럼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요. 당연하죠. 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년 주요 투자 계획 어떤 게 있으신지 이제 알아볼게요.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기술주 위주로 투자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돼서 이렇게 대형주 말고 조금 작은 회사들도 조금 담고 있어요. 광고 회사라던가 그리고 전력 회사 이런 거 좀 담아보고 있는데 그런 전력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잘 나오더라고요. 수익률이. 원자력, 전력 이런 쪽.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먼저 네. 해보면서 네. 카페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그래서 카페에 계신 분들이랑 원래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모여서 그런 공부도 같이 하고 기업 분석, 뭐 종목 발굴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보려고요. 네. 내년에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유명인은 아닌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점점 바쁘죠. 아니 그냥 카페에 계신 분들한테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드리고 단돌이 하기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외부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이렇게 저희 권미란의 투자 사생활 나와주셔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명하지 않은데 불러주신 게 더 감사하죠. 아닙니다. 제가 유명하게 만들려고요. 아니 근데 힘은 안 되지만 저도 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또 영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멘탈을 잘 관리해주시고 잡아주시는 앵커님이랑 같이 가니까 네. 흔들리지 않고 투자 다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힘내보고요. 또 미국장에 대한 얘기도 오늘 들어봤습니다.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의 저자 김은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